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진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가진 것.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갖고 있나요? 물론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뭐 주식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소유가 되겠고요.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 눈앞에 띄어 있는 것들, 오늘은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들, 뭘 소유하고 있을까요? 뭐 지갑, 뭐 저 같은 안경, 휴대폰, 뭐 옷, 뭐 핸드백, 뭐 모자, 이런 것들을 내가 쓰는 용품들을 갖고 있겠죠? 네, 집에 이제 내 거주 공간에는 많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물건들이 있죠. 또 내가 일하는 공간에도 또 뭐 내가 쓰는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든지 많은 물건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다 가진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 즉 소유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 중에서 내가 쓰는 것은 몇 %나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건 내가 다 쓰는 것 같잖아요. 한때는 썼었어요. 처음에 살 때는 썼었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의 몇 %나 내가 쓸까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요. 뭐 거의 대부분이 내가 가진 것의 30%만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안 쓰는 거죠. 네, 안 쓰는 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요, 뭐를 자꾸 늘리냐면요, 창고를 늘립니다. 네, 그래서 창고 공간이 늘어나죠. 또 뭐가 늘어나요? 정리함, 정리 선반,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정리를 해요. 안 쓰는 것들 자꾸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창고 자체를 안 쓰게 돼요. 정리함 자체를 안 쓰게 돼요. 이것도 또 안 쓰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정리 선반, 이게 다 안 쓰게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것조차도 안 쓰게 될 테니까요.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스트레스일까요? 네, 첫 번째 스트레스는요, 이렇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들로 가득 쌓여 있어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집이 됐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이 됐든 원래는 훤했는데 자꾸 물건이 쌓여 가지고 내가 실제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는요,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치워야 되잖아요. 치고 정리하고 치고 정리하고, 가뜩이나 바빠 죽겠고 힘이 없어 죽겠고 기력이 다 소모됐는데 그걸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 게 또 스트레스죠. 세 번째 스트레스는 뭔지 아세요? 네, 세 번째 스트레스는 이제 내가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걸 못 하겠어요. 힘이 들어서. 그런데 할 수는 없고, 근데 보면은 다 눈에 걸리거든요. 저거 똥망이고 지저분하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네, 눈에 걸리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죠. 실질적인 이게 또 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낙상사고, 넘어지는 사고, 옛날에는 넘어져도 뭐 크게 안 다쳤는데요. 요새는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사람, 뭐 크게 다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실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 왜 일어나느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뭐에 걸려 넘어지느냐? 내가 안 쓰는 물건,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숨은 해입니다. 숨은 스트레스인데요. 그 쓰지 않는 것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아주 애써서 그걸 돈을 법니까? 그 돈을 벌어서 사가지고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 쓰레기, 스트레스 되는 것들을 내 주위에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숨겨진 스트레스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내 주위에는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게 됐을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계속 삽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계속 사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요, 있는 물건을 처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주위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볼까요? 왜 자꾸 필요하지 않는데도 자꾸 사게 될까요? 네, 여기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제 사는 것이 꼭 필요하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는 게요, 아예 일상이 돼버렸어요. 삶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요,
마케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케팅에 엮여가지고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볼까요?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해서 사는 거는 당연한데요. 요새는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삼으로 해서 내가 살 때 대우를 받아요. 네, 거기 파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대우를 받거든요. 네, 그 대우 때문에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두 번째는 남이 안 가진 걸 사는 재미. 이것도 스트레스 해소거든요. 네, 남이 못 가진 거를 내가 가졌다. 네,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아, 나는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이건 이제 과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습관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놀고 일하고 운동하고 이거 매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는 물건을 사는 것도 쇼핑을 하는 것도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됐다는 거죠. 꼭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말은 뭐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를 대긴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거죽의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그냥 사는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나의 삶의 하나의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제 마케팅인데요. 네, 이 마케팅 굉장히 많이 보시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홈쇼핑, 인터넷 쇼핑, 뭐 세일, 뭐 반값, 무슨 보너스, 네, 그리고 요새는 뭐 뭐라 그래요? 마일리지, 네,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마케팅인데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이 마케팅 자체가 뭐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생산자가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의 창고, 즉 집이 되겠죠. 아니면 뭐 사무실이 됐던 이 생산자의 창고에 있는 걸 갖다가 소비자의 창고로 옮기느냐. 이게 이제 모든 관심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게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요. 요새는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 불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창고에서, 이 회사의 창고에서 집으로 옮기려니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네, 또는 어떠한 감동을 갖다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감동을, 자극적인 감동을 주죠.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공정무역. 이걸 이제 사면은 내가 공정하게 무역하는 거다. 라든지, 소셜 마케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셜 소비라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면은 이게 누구한테 이게 기부가 된다. 이게 이제 소셜 마케팅이죠. 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스토리를 줘서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모든 마케팅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말씀드렸지만은 회사의 창고에서 소비자의 창고로 옮기는 게 마케팅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엮이면은 반드시 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불필요한 것을 처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왜 처분하지 않을까요? 네. 가장 이 표면적인 이유는요, 아까워서입니다. 내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는 건 되게 쉽고, 재밌고, 이게 신나는데요. 반면에요, 없애는 건 되게 힘듭니다. 이게 힘들고 짜증나고 후회되고 아깝고 뭐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처분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땐 돈도 들고요, 노력도 들어요. 예를 들면 살 때는요, 배달해 주잖아요. 처분할 때는요, 배달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내 힘을 들여서 손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또 드려야 되고요. 이러니까 처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소유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쓸데없는 것 말고 쓸 것만 갖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것만 쓰기 1개월. 두 번째, 쓸데없는 것 처분하기 1개월. 세 번째, 쓸 것만 사기 1개월. 이렇게 3개월만 하시면은요, 내 주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내가 쓸 것이 90%, 네, 쓸데없는 것이 10%. 이 쓸데없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쓸 것을 90% 갖고 쓰지 않을 것을 10%만 남기기. 이게 이제 새로운 훈련입니다. 자, 있는 것만 쓰기 1개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바로 가서 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집안을 찾아보세요. 그게 뭐가 됐든.
찾아보세요. 정말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건 없어요. 똑같은 건 없는데 대체할 것은 누구나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걸 쓰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1개월을 갖다가 새로 사지 말고 있는 거 쓰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1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히 쓸 데가 없구나. 네, 내가 쓸 데 있는 건 내가 이미 쓰잖아요. 네, 있는 거 쓰니까 확실히 쓸 데 없는 것이 남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달부터 어떻게 해요? 좀 수고스럽지만은 쓸데없는 것 없애기, 처분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수고스러워요. 그냥 버린다고 버려지지가 않고 이게 돈 주고 버리든지 내가 그걸 들고 나가야 되든지 이게 또 옮긴다는 게 물건이 크면 힘들잖아요. 하여튼 이런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든지 아니면은 남을 주든지, 요새는 그런 거 이제 옷가지 같은 것들은 되게 쉽게 이게 남을 줄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다른 물건들도요. 그거 받는 잘 찾아보시면은 받는 데가 있어요. 기부하는 데가 있거든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 달 정도만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기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쓸 것만 사기를 하는데요. 어디 가서 사느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마트 가서 싸게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형마트 가서 사면은요, 이렇게 소량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다량을 사죠. 그래서 살 때는 되게 쌉니다. 네.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물론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쓸데없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다시 또 쌓이는 물건이 많거나 아니면은 음식 같으면 썩어서 다시 또 쓰레기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쓸 것만 살 때는요, 대형마트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동네 슈퍼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것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 마세요. 그냥 매일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쓸 거, 최소한 3일 이상 쓸 거는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길어봤자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쓸 것만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냉장고가 그 쓸데없는 거에 주된 범인이더라고요. 냉장고를 크게 갖고 있으면은요, 잘 보세요. 그 쓸데없는 거 잔뜩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냉동실에 보면은 6개월 전, 1년 전 음식들도 잔뜩 쌓여 있어요. 네, 하루 날 잡으셔가지고요, 그거 다 버리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작은 냉장고가 좋습니다. 딱 조그만 냉장고에다가 한 며칠 먹을지만 맨날 사다 놓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되게 이게 번거로울 것 같잖아요. 이게 운동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그 슈퍼마켓 가는 것조차도 운동도 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일치만 사다 놓으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창고가 비게 됩니다. 네, 정리함도 불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정리함도 이제 또 처분해야 되겠죠. 정리 선반도 처분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내가 당장 쓸 것 90%, 네, 그리고 쓰지 않을 것 10%를 남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게 가지고 살면은요, 몸도 편하고요, 마음도 편하고, 삶마저도 훨씬 더 쉽게 됩니다.